동서양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생선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을 위해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오는 어종이지요. 매년 가을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연어를 만나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어종.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녀석이 얼마 전 우리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3마리가 회귀한 이후에 작년도에는 1,827마리가 회귀하였습니다. 막대한 양으로 들어오는 수입 연어의 야성에 도전하는 국산 연어의 반격. 특히 몇 년 전부터 어획량이 늘어 어민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많이 잡힐 때는 좋죠, 당연히. 이제 우리 몇 사람들은 많이 잡아가지고 먹는 사람도 좀 싸게 먹을 수 있고 그게 좋은 거죠. 온몸 가득 가을 바다의 맛을 담고 돌아온 녀석. 맛으로 1번, 영양으로 2번, 다양한 조리법으로 3번 사랑받는 가히 세계 최고의 생선이란 칭호가 아깝지 않은 연어들의 힘찬 이야기. 새로운 가을 바다의 황제,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를 만나봅니다. 수산물의 천국 일본에선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부터 즐겨 먹었던 붉은 속살의 생선. 깊은 풍미와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식감을 간직한 연어는 일본에선 회부터 초밥, 회덮밥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되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외에도 서양에서 최고의 미식으로 손꼽히고 있는 녀석. 날 것이나 익힌 것 두 가지 모두 즐길 수 있고 소화와 흡수가 잘 돼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등 남녀노소에게도 잘 맞는 생선입니다. 맛과 영양을 인정받아 생선으론 유일하게 슈퍼푸드에 선정되기도 했죠. 요즘 이제 슈퍼푸드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HA라든지 이제 뭐 오메가3, 비타민 A, E 같은 경우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풍부하기 때문에 각종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데도 예방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있고 특히나 이제 주름 개선 같은 경우도 괜찮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어의 맛과 효능이 알려지면서 최근 우리나라에도 연어 애호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찾는 이들도 많아지는 추세죠.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귀한 연어가 최근 우리나라에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약 2만 킬로에 걸쳐 길고도 험한 여행을 마치고 산란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녀석. 울산 태화강에선 15년 전부터 꾸준히 방류 사업을 지속한 결과 해마다 연어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녀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거리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리고 연어를 보러 온 시민들도 가득할 정도로 연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무사히 돌아올 확률은 1% 내외. 특히 태화강에 연어가 나타난 의미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예, 당초 이제 우리 울산시가 태강이 오염되면서 연어가 한동안 자취를 이제 감췄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울산 이제 시민들이 그 힘을 합해서 그 태화강을 이제 맑게 한 결과 연어가 이제 많이 이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강이 맑아졌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거짓말처럼 다시 나타난 연어. 꾸준히 방류 사업을 지속한 결과 태화강엔 2003년 이후 작년까지 무려 6천여 마리의 연어가 회귀했는데요. 연어가 돌아오면서 연어의 개체 수를 확인하고 회귀한 연어의 성별, 체중, 체장 등을 조사하기 위해 포획망이 설치됐습니다. 포획망에 걸린 연어는 조사가 끝나면 산란을 위해 곧바로 풀어지고 있죠. 강릉 연곡천에서도 산란을 위해 회귀한 연어를 만날 수 있는데요. 국산 연어는 매년 산란을 위해 광양, 울진, 포항, 양양 등의 하천과 강으로 회귀하는데요. 이곳들이 산란 장소로 제격이기 때문이죠. 일단 그 자갈과 모래가 하천에 좀 있고 물 깊이가 50cm 미만이고 그다음에 겨울에 얼지 않는 그런 하천이 연어가 산란하기 제일 좋은 하천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에선 매년 가을 연곡천을 찾아 연어 인공수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연상태에선 산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현재 연어 개체수를 보호하고 방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인공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 자연에서 그 산란했을 경우에는 그 부화 성공률이 20% 미만입니다. 근데 이제 인공 수정을 하게 되면은 부화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많은 양을 방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공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 수정을 위해선 먼저 포획망에 걸린 연어들을 기절시킨 후 암컷의 배를 갈라 알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수컷의 배를 짜서 정소를 빼낸 후 알과 섞어주면 인공수정이 끝이 나죠. 이후 연구소에 가서 부화가 이루어지면 내년 봄에 방류하게 됩니다. 또 한쪽에선 연어 지느러미를 잘라 회귀 어류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는데요. 샘플은 방류한 연어가 얼마나 돌아왔는지 연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산란을 마친 연어는 힘을 다해 암컷과 수컷 모두 생을 마감하는데요. 암컷은 주둥이가 이렇게 좀 동그랗고요. 수컷은 여기 갈고리처럼 이렇게 좀 구부러지고 주둥이가 그리고 이도 나와 있습니다. 입모양만 봐도 암컷인지 수컷인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연어. 산란기인 연어는 법적으로 어획이 금지됐지만 바다에서 한시적으로 조업이 가능한 날이 있습니다. 때문에 1년에 딱 2달, 가을철이면 동해 앞바다는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해지죠. 법상으로는 체포 금지 요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동해안에 있는 적지망 업자들한테 이제 체포 금지를 해제를 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잡히는데 그 기간이 연어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회유를 하는 기간이에요. 연어잡이에 동원되는 그물은 다름 아닌 정치망 어구. 정치망 조업은 연어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해두고 연어가 걸리면 걷어가는 방식입니다. 산란 장소를 향해 이동하는 연어의 습성을 이용해 잡는 거죠. 대신 산란기 연어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세워 조업하고 있는데요. 강 하구 가까이에선 조업하지 않고 연어 포획도 정치망 어선만 허용하고 있죠.
일정한 자기 구역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이렇게 쳐놓고 연중 조업하는 거예요. 저는. 아, 그물을 미리 쳐놓는 거예요? 그럼 고기 가는 길목에다 건물을 쳐놓고 가는 놈들 고기만 잡아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래 가가지고 저 끝에가 자꾸를 벌려가지고 고기만 빼내가지고. 국내에서 어획되는 연어 수확량은 수입산에 비해 단 2%뿐인데요. 수확량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수입산에 비해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게다가 이 시기엔 산란하기 위해 체내에 영양을 가득 축적하기 때문에 최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게 가장 이제 순놈이고 암놈이고 힘이 가장 좋을 때가 지금이에요. 이게 이제 민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힘을 많이 소모하거든. 가장 좋은 바다에 잡는 연어가 지금 막 내수면 민물을 올라가기 직전이거든 이게. 그래서 가장 힘이 좋을 때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가장 축적되어 있을 때가 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물에서 봤던 화려한 빛깔의 연어와는 달리 바다에서 잡힌 녀석들은 오로지 은빛만을 띠고 있는데요. 민물로 이동하면서 적응하기 위해 몸 색깔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작년엔 연어 풍년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연어가 찾아왔지만 올해는 작년에 비해 어획량이 많지 않은 편이라는데요. 첫 번째 어장 그물의 수확량이 턱없이 적었지만 이를 만회하기라도 하듯 다행히도 두 번째 그물엔 연어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팔딱이는 싱싱한 연어를 보니 선장님은 노래가 절로 나오고 선원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정도. 올해도 연어는 역시나 어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많이 잡힐 때는 좋죠. 당연히 이제 몇 사람들은 어부들은 많이 잡히고 가격이 조금 싸도 많이 잡혀가지고 우리 소비자들도 좀 이렇게 싼 가격에 먹을 수 있고 그걸 우리들은 좋아하지. 이게 조금 잡으면 뭐 비싼 값에 그거 원래 선호하지 않아요. 많이 잡아가지고 먹는 사람도 좀 싸게 먹을 수 있고 그게 좋은 거죠. 그럼 이제 이거 잡은 거는 이제 어디로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거는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연어 가공하는 업체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업체에서 냉동을 했다가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고가에 팔려 나가죠. 오전 6시 30분에 경매를 받기 위해서 새벽 3시 이른 시간에 조업을 나갔던 선장님. 위판장에 도착하자마자 연어를 크기별로 선별하는데요. 연어는 활동성은 많은 반면에 생명력이 약해 선어로만 위판되고 있습니다. 수입 연어에 비해 양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신선도와 가격 면에서 앞서는 국산 연어. 연어 위판은 다른 어종과는 달리 조금 독특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당일 조업한 연어를 따로 모아서 한 번에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어를 구매하는 중매인이 정해져 있어 각자 가격을 적어낸 후 가장 높은 액수를 쓴 사람이 낙찰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연어 경매는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놓치기 십상입니다. 한 사람이 대량 구입을 해서 일찍 끝났습니다. 한 분이 여기 있는 연어를 다 사셨어요? 네, 오늘 한 800미 정도 되는데 그거 다 사셨어요. 저희들은 양이 많아야 됩니다. 대량으로 수출도 나가고 또 이제 가공해서 쓸 때도 있고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많아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사실 때 이렇게 대량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연어 같은 경우? 예, 그렇죠. 서너 분이 됩니다. 서너 사람이 돼요. 최근 연어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시중에서 좀 더 간편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통조림으로 생산되고 있는데요.
공장에선 국산 연어의 수량이 많지 않아 수입산 연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시를 바르고 손질해 기계에 넣는 과정. 연어 공정은 대부분이 참치 공정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연어 생선 냄새가 강해 다른 조미법을 활용하고 있죠. 연어 통조림은 이제 시작한 지 불과 1, 2년째지만 연어 통조림 시장이 부쩍 성장한 데다 판매율도 점점 오르는 추세입니다. 연어가 아직 시작한 단계라서 참치에 비해서는 좀 수요는 적지만 이제 뭐 소비자 반응은 이제 연어 쪽이 이제 좀 담백하고 샐러드용을 곁들여서 먹기가 좋아가지고 일단 점차 이제 확대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연어가 보편화되면서 연어 요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연어 전문 식당도 많아졌는데요. 연어는 생선 특유의 향을 잡는 게 관건인데 대부분 숙성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어라는 이제 생선이 또 특유의 향이 좀 진한 편이라서 이제 저희가 숙성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맛에 이제 제일 잘 알맞게 다시마를 이용한 숙성법으로 해서 이제 손님들에게 뭐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이제 편하게 이제 연어라는 거를 이제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 국내에 열풍이 불면서 소비가 크게 늘어난 연어. 특히 서양에서 즐겨 먹으며 크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어 요리하면 회나 샐러드 정도로 알고 있지만 최근 기존 요리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요리에 접목해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운 특성 탓에 회로 즐겨도 채소와 함께 즐겨도 또 구워 먹고 튀겨 먹어도 맛과 식감, 영양면에서 뒤처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어종답게 동서양 요리법에도 모두 잘 어울려서 연어의 독특하면서 새로운 맛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전문 요리들을 이제 연어하고 조합을 해서 연어 파스타, 연어 스테이크, 연어 세비체, 사천식 연어 탕수, 뭐 중국식, 이태리식, 프랑스식, 페루식 이렇게 세 개에서 이제 각각 맞는 전문 요리를 연어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예, 저희 나가고 있습니다. 담백함과 부드러운 식감, 높은 영양가를 자랑하는 국산 연어. 우리 식탁을 풍성히 채워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직 많은 양은 아니지만 꾸준히 고향을 찾아오고 있는 기특하고 고마운 녀석. 앞으로 우리 바다를, 우리 강을 찾아오는 연어가 더 풍성히 늘어나길 바랍니다. 연어를 즐겨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마다 연어 수입량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흔히 국내산 연어는 생산량이 적고 또 수입산보다 맛이 덜하다 이런 편견이 있어서 국산 연어가 설 자리가 좁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바다로 돌아온 연어가 앞으로 더욱더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소화와 흡수가 잘 돼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등 남녀노소에게도 잘 맞는 생선입니다. 맛과 영양을 인정받아 생선으론 유일하게 슈퍼푸드에 선정되기도 했죠. 요즘 이제 슈퍼푸드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HA라든지 이제 뭐 오메가3, 비타민 A, E 같은 경우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풍부하기 때문에 각종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데도 예방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있고 특히나 이제 주름 개선 같은 경우도
괜찮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어의 맛과 효능이 알려지면서 최근 우리나라에도 연어 애호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찾는 이들도 많아지는 추세죠.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귀한 연어가 최근 우리나라에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약 2만 킬로에 걸쳐 길고도 험한 여행을 마치고 연어가 돌아오면서 연어의 개체 수를 확인하고 회귀한 연어의 성별, 체중, 체장 등을 조사하기 위해 포획망이 설치됐습니다. 포획망에 걸린 연어는 조사가 끝나면 산란을 위해 곧바로 풀어지고 있죠. 강릉 연곡천에서도 산란을 위해 회귀한 연어를 만날 수 있는데요. 국산 연어는 매년 산란을 위해 광양, 울진, 포항, 양양 등의 하천과 강으로 회귀하는데요. 이곳들이 산란 장소로 제격이기 때문이죠. 일단 그 자갈과 모래가 하천에 좀 있고 물 깊이가 50cm 미만이고 그다음에 겨울에 얼지 않는 그런 하천이 연어가 산란하기 제일 좋은 하천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에선 매년 가을 연곡천을 찾아 연어 인공수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연 상태에선 산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현재 연어 개체수를 보호하고 방류 사업을 진행한 산란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녀석. 울산 태화강에선 15년 전부터 꾸준히 방류 사업을 지속한 결과 해마다 연어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녀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거리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리고 연어를 보러 온 시민들도 가득할 정도로 연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무사히 돌아올 확률은 1% 내외. 특히 태화강에 연어가 나타난 의미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예, 당초 이제 우리 울산시가 그 태강이 오염되면서 그 연어가 한동안 자취를 이제 감췄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울산 이제 시민들이 그 힘을 합해서 그 태화강을 이제 맑게 한 결과 연어가 이제 많이 이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강이 맑아졌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거짓말처럼 다시 나타난 연어. 꾸준히 방류 사업을 지속한 결과 태화강엔 2003년 이후 작년까지 무려 6천여 마리의 연어가 회귀했는데요. 동서양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생선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을 위해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오는 어종이지요. 매년 가을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연어를 만나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어종.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녀석이 얼마 전 우리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이제 3마리가 회귀한 이후에 그 작년도에는 이제 1,827마리가 회귀하였습니다. 막대한 양으로 들어오는 수입 연어의 야성에 도전하는 국산 연어의 반격. 특히 몇 년 전부터 어획량이 늘어 어민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많이 잡힐 때는 좋죠, 당연히. 이제 우리 이제 몇 사람들은 많이 잡아가지고 먹는 사람도 좀 싸게 먹을 수 있고 이게 좋은 거죠.
온몸 가득 가을 바다의 맛을 담고 돌아온 녀석. 맛으로 한 번, 영양으로 두 번, 다양한 조리법으로 세 번 사랑받는 가히 세계 최고의 생선이란 칭호가 아깝지 않은 연어들의 힘찬 이야기. 새로운 가을 바다의 황제,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를 만나봅니다. 수산물의 천국 일본에선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부터 즐겨 먹었던 붉은 속살의 생선. 깊은 풍미와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식감을 간직한 연어는 일본에선 회부터 초밥, 회덮밥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되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외에도 서양에서 최고의 미식으로 손꼽히고 있는 녀석. 날 것이나 익힌 것 두 가지 모두 즐길 수 있고